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오늘은 어두운 톤의 인물을 그리기에 대해서 스케치부터 채색 작업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찍고 보니까 살짝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차 나아지겠죠? 먼저 검은색 물감을 갬솔에 풀어서 그림을 그릴 표면에 칠을 해주고요. 그리고 휴지로 닦아서 회색 표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회색 배경을 만드는 이유는 오늘 그릴 그림에 비해서 종이가 너무 밝아서입니다. 이어서 갬솔에 푼 검은 물감을 적절히 농도를 조절해서 그릴 대상의 얼굴 윤곽을 대강 잡아주는데요. 종이의 면적을 고려해서 적당히 잡아주면 됩니다. 대상의 윤곽이 잡히면 두개골의 너비로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또 사진의 기울기를 고려해서 수직선을 밑으로 하나 그어줍니다. 그리고 눈의 수평 위치를 재어서 잡아주는데요. 역시나 머리의 한가운데 있네요. 참고로 저는 붓 뒤에 선을 그은 종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썹의 위치를 재어서 잡아주는데요. 대강 보니까 눈썹의 위치는 눈으로부터 위쪽으로 4분의 1 지점에 있네요. 그리고 코의 위치는 눈과 턱 사이에 절반 지점에 살짝 위쪽에 걸쳐 있어서 역시 표시를 해주고요. 입의 위아래 경계선도 표시해 줍니다. 입에 대한 대략적인 너비 표시가 끝나면 코 부분과 광대뼈 부분에 팔자주름도 넣어주는데요. 이 주름이 오늘 그림에서 웃는 모습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술의 모양이 아주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웃는 모습을 오늘의 주제니까 이 아랫입술도 대충 그려줍니다. 이제 눈의 위치를 그려주는데요.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양쪽 눈의 각 너비를 고려해서 대강적인 위치를 표시해주고 검은색 눈동자도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대략적인 눈의 너비 표시가 끝나면 이어서 목과 옷의 대강적인 모양 그리고 머리의 경계선 부분을 표시해서 대략 마무리해 줍니다. 하다 보니 눈 부분이 조금 많이 흐려져서 이제 검은색 물감을 사용해서 눈의 대강적인 윤곽선과 명암 부분을 표시해 주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붓에 오일을 발라서 붓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검은색 물감을 한 김에 눈썹도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요. 쌍꺼풀과 눈 아래 아이백 부분도 조금 더 윤곽선을 줍니다. 이때 눈과 코 사이에 검은 그림자 부분도 까만 물감으로 명암을 칠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진과 비교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다른 명암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후에 색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유화를 위한 스케치는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물감이 올라가면 웬만하면 다 묻히거든요. 대강 위치를 표시하는 거라 생각하며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제 오늘 그림에서 사용할 색을 섞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어떤 톤으로 갈까 생각하며 색상을 골라야 합니다. 저는 보통 붉은색으로 캐드미엄 레드를 사용하지만 오늘은 주로 번트 시엔나를 사용할 것 같은데요. 번트 시엔나는 보시다시피 밝은 갈색입니다. 여기에 캐드미엄 레드를 살짝 섞어서 조금 더 붉게 채도를 높여주는데요. 이게 오늘 사용할 메인 살색입니다. 이제 울트라마린 블루를 이 메인 살색과 섞어서 진한 갈색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올린 아이보리 블랙과 섞어서 더 진한 갈색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중간 갈색과 아까 만든 메인 살색을 섞어서 그 중간색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인 살색부터 점점 어두워지는 그레이 스케일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렇게 레몬 옐로우를 옆에 놔서 또 살색과 섞어서 좀 더 밝은 아주 채도가 높은 색깔을 하이라이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때 레몬 옐로우 색이 너무 튀지 않도록 살색과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흰색을 섞어서 조금 더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쓸 색을 대충 다 만들었고 이제 채색에 들어갈 준비가 됐네요. 이제 이마 위쪽부터 채색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을 보면서 적절한 색상을 적절한 위치에 놓느냐입니다. 유화는 색상을 수채화처럼 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적절한 색상을 놓는 것이 탁하지 않는 그림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서로 대비가 강한 색상들이 막 올라가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꾹 참고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짝살짝 색상들을 중간 지점에서 블렌딩을 조금씩 해 놓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명도의 조절을 통해서 얼굴의 입체감을 만드는 것인데요. 얼굴의 가장자리나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쑥 들어간 부분을 명도를 조절해 가면서 칠해줍니다. 이때는 아까 만들어 놓은 색상의 스케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처럼 그냥 살색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검은색과 흰색을 사용해서 회색의 그레이 스케일을 만들어 놓고 각 색상을 쓸 때마다 적절히 섞어서 명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비교적 색상이 단순한 관계로 그냥 바로 색깔을 섞어서 색상의 스케일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팔렛에서 캐드미엄 레드를 따로 놓은 것은 중간중간에 모닥불이 비쳐서 진한 붉은색을 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진한 채도가 높은 캐드미엄 레드를 중간중간에 섞어주면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눈 두덩이 부분에는 캐드미엄 레드와 레몬 옐로를 사용해서 좀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해서 채색을 했는데요. 역시 붉은색을 또 많이 섞어서 콧잔등 부분도 표시를 해줍니다. 이따가 다시 디테일 작업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진행하겠지만 일단 코 부분의 하이라이트와 색상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려주는 것이 좋고요. 살짝살짝 무채색과 울트라마린 블루를 이용해서 명암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와 코 위쪽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과 그림자 부분들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림자에도 사실 색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붉은색을 넣어서 부드럽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제 눈 부분에 디테일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다짜고짜 검은 속눈썹의 진한 색을 그리기보다 일단 위쪽부터 두 눈 두덩이의 색상과 명도를 잘 관찰해서 처리를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쌍꺼풀 부분에서는 밝은 살색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명암을 표시해 주고요. 눈가 쪽으로 진한 쪽의 색상도 붉은색과 검은색을 섞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 쌍꺼풀은 아주 소량의 어두운 색만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고요. 선보다는 색상의 변화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쪽 눈썹 부분은 진한 색깔이긴 하지만 역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가 다 검지 않게 조금씩 위에서 그려주는데요. 아까 그려놓은 눈꺼풀의 색상과 잘 블렌딩이 되도록 붓을 이용해서 두 가지 색상을 조금 블렌딩을 해주면 좋습니다.
가느다란 쌍꺼풀 사이의 색상을 칠할 때는 붓을 오일을 섞어서 끝이 아주 날카롭고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직선 아주 가느다란 선을 그을 수 있고 아주 작은 부분의 블렌딩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눈의 채색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흰자위를 시작합니다. 흰자위를 칠할 때는 전체를 다 흰색으로 칠하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흰자위가 다 흰 건 아니고요. 보통 눈물샘 쪽에서 붉은색이나 갈색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에서는 눈가 쪽으로 좀 더 충혈된 빨간색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살짝 살색과 흰색을 적절히 섞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금 붉은색을 더 넣어서 흰자를 가쪽부터 표시를 한 후에 그 옆으로 약간 살색과 섞인 흰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흰자 위에서 검은 눈동자와 만나기 전 부분이 또 하이라이트로 밝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는 흰색을 좀 더 섞어서 저 부분을 좀 더 밝게 표시해주면 눈이 바로 입체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검은 자위 부분인데요. 아까 흰 자위가 모두 다 흰색은 아닌 것처럼 검은 자위도 모든 게 다 검은색은 아닙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사진의 검은 자위 쪽에 빛이 오른쪽으로 반사돼서 살짝 파란색과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붓을 아주 가늘게 잘 가지런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얀색 물감을 붓을 아주 두껍게 묻혀서 눈동자에 비치는 하이라이트 빛 부분을 조심스럽게 올려줍니다. 이제 다른 쪽 눈으로 넘어가서요. 역시 진행 방식은 다른 쪽 눈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같은 눈이라고 해서 같은 명도와 채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금 그리고 있는 오른쪽 눈이 아주 조금 뒤쪽으로 더 가 있기 때문에 방금 그린 왼쪽 눈보다 조금 더 흐릿하고 채도도 좀 더 떨어지게 표시해주면 두 눈 사이의 거리감을 표시해 줄 수 있어서 더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역시 눈에 대한 진행은 흰자부터 시작해서 눈가의 붉은 부분 그리고 흰자에 입체감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 자위 그리고 눈동자의 색상과 흰색 하이라이트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코로 넘어가는데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진행하고 먼저 전체적인 색상과 명암의 위에서 그려주는데요. 역시 붉은색을 넣어서 루돌프 사슴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 아래 명암 부분은 코의 입체감 위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표현해 줬고요. 이때는 검은색도 좋지만 울트라마린 블루를 사용해서 조금씩 어둡게 해주면 좋습니다.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진의 경우 윗입술과 인중 부분에 명암 차이가 사실 별로 없는 관계로 살짝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경계를 표현해 봤습니다. 이때 역시나 캐드미엄 레드를 군데군데 사용해서 약간 더 붉은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 가쪽은 밝은 부분이라 타이타늄 화이트를 사용해서 밝은 색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에 살짝 진한 살색과 핑크색을 적절히 섞어가며 입체감을 표현해 줍니다.
아랫입술은 하이라이트가 강하게 표시되는 부분이라 명암으로 입체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단계별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해주는데요. 단계별이라는 거는 먼저 하이라이트 주변 부분을 먼저 조금 밝게 준 후에 하이라이트를 올려주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주변 부분은 밝은 흰색보다는 핑크색이나 조금 연한 살색으로 표시해주고 그 위에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빛이 번져 나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빨 부분인데요. 사진의 경우 환하게 웃어서 이빨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이때는 일단 잇몸과 입술 사이에 경계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밝은 핑크빛으로 먼저 잇몸을 표시를 해줍니다. 잇몸이 밝은 핑크빛으로 아주 밝긴 하지만 하이라이트 부분도 있고 또 명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빨은 살색을 살짝 섞은 회색으로 칠을 한 후에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흰색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때 이빨이 너무 밝게 되면은 색깔이 많이 튀게 되니까요. 너무 밝지 않도록, 그래서 그림의 전체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귀 부분인데요. 귀는 얼굴 전체로 봤을 때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명암 정도로 윤곽만 잡아줘도 충분히 어색하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에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옷을 그려보는데요. 일단 저는 이 그림을 완전히 전체를 다 끝까지 그릴 생각은 없어서요. 주로 느낌만 주로 살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옷을 조금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셔츠의 색상은 딱 봤을 때는 셉그린이라는 컬러가 맞는데요. 셉그린은 녹색에 조금 노란색이 섞여 있는 연녹색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색 그린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수로 제가 자주 쓰는 비리디안 그린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노란색과 붉은색을 섞어서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저 그린색에 좀 붉은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밝은 쪽 셔츠 컬러보다 그 반대편이나 또 그림자 부분에 있는 셔츠의 색깔을 보면은 붉은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모닥불의 색깔이 아마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유의해서 색그린으로 색깔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칠을 하더라도 이후에 붉은색으로 조금 색상을 죽여주면 좋습니다. 비리디안 그린이 아까 셔츠를 그리면서 팔렛에 올라왔는데요. 비리디안 그린은 아시다시피 좀 강하고 채도가 높은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사용해서 그림에 포인트 색을 몇 군데 주려고 하는데요. 비리디안 그린에 흰색을 조금 섞어서 좀 강한 채도를 만들어서 적당한 부분에 칠해보면 뭔가 그림에 생동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때는 너무 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당히 블렌딩이 되도록 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색상이 그림에 여기저기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몇 군데에 칠을 해줍니다. 오늘 그림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불빛에 비친 따뜻한 흑인 친구의 미소를 담아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며칠 휴가를 가는 관계로 다음 영상은 며칠 있다 올라올 것 같네요. 바다에 가는데요. 바다에 가서 좋은 사진을 찍어 와서 다음에 여름이니까 바다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